160 디자인의 160입니다. 그 2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에 그 예전에 2과목이었던 인쇄 및 사진 관련인데요. 올해 변경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인 건지 사실 80문제가 60문제로 바뀌면서 사진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적어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인쇄는 아무래도 편집 디자인 관련된 과목으로 녹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문제가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하고 시험을 보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문자의 크기 중 1포인트는 약 몇 밀리인가? 네, 이거 좀 많이 외워 두셔야 될 것 같은데, 1포인트는 1.4급이라고 하고요. 1급은 0.25mm, 또 1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1급이 급이 치수가 다른 것, 수치가 다른 것, 이런 식으로 크기가 다른 건 문제가 나오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눈에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카메라, 렌즈 이런 거 관련된 것도 나오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빛의 렌즈를 통과할 때 색광에 따라 다른 위치에 결상되는 수차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색수차라고 합니다. 렌즈에 의해서 물체의 상이 만들어질 때 빛의 색에 따라 굴절율이 다르기 때문에 색에 따라 상이 생기는 위치와 배율이 바뀌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진 현상액 중 정착액의 주 성분으로 옳은 것. 이 문제는 예전에도 자주 나왔던 문제인데 외우면 좋으실 것 같아요. 티오황산 나트륨입니다. 그리고 편집 디자인 관련된 부분이 그 NCS 체계 안에 전체적인 직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NCS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학습 모듈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도 보면은 편집에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실제 책을 만드는 거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문제를 보면 색의 속지를 실이나 철사를 사용하지 않고 실이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사실 양장이라고 해서 두껍게 되어 있는 책 표지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묶어 놓은 것 같이 보이는 책이 있는데 그런 쪽을 사용하는 거고, 책 등 부분을 갈아서 표면적을 넓힌 후에 접착제로 굳혀 만드는 책, 요거는 무선철 재책입니다. 보통 우리가 떡제본이란 말도 많이 쓰는데 용어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목판 인쇄술은 이것도 사실 국사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인쇄술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751년 신라 경덕왕 10년 무렵에 간행된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하고 사람 눈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수정체는 렌즈랑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필름에 관련된 게 예전엔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적게 나오지만 그래도 사진 필름이라던가 또 인쇄에 관련된 거라도 관련이 있어서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 필름에서 커플러 발색제입니다. 종류가 아닌 것은 시안 커플러는 레드에 반응하고요. 마젠타 커플러는 그린에 반응하고 옐로우 커플러는 블루에 반응합니다. 필름의 구조에서 빛의 난반사를 막아주는 층은 뭐냐? 이 문제도 그 사진 관련되는 거에서는 예전에 자주 나왔던 문제인데요. 헐레이션 방지층입니다. 빛의 난반사를 막고 스크래치가 잘 안 되도록 만들어주는 층입니다. 다음 인쇄판 중 광화학적인 방법으로 재판하는 방식이 아닌 것. 연판은 아닙니다. 여기 제가 내용을 써놨는데요. 인쇄기의 롤러에 감아 고정시키고 회전하면서 종이에 인쇄하는 방식입니다.
잉크가 화성물을 통과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인쇄체에 묻게 하고 비화성물은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구멍이 붕붕 뚫려 있는 것 같은 인쇄 방식을 얘기해요. 공판 인쇄고요. 지금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부분이 이제 스퀴즈라는 걸로 해서 실크 스크린을 인쇄해가지고 예전에는 이런 방식으로도 했고 요즘엔 취미로도 이 방식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공판 인쇄입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 인쇄 방식입니다. 물과 기름의 화학적인 반발 작용을 이용한 인쇄 방법은 평판 인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쇄하는 대부분의 그런 출력물들이 보면 옵셋 인쇄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평판 인쇄입니다. 고무 롤러를 사용해서 인쇄에 잉크하는 인쇄법인데요. 금속 인쇄판에 칠해진 잉크가 고무 롤러를 통해서 종이에 인쇄체에 묻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반발하는 성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쇄법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 필름이 현상 시 각층의 발색체 중 노강 후 마젠타가 발색되는 유제층. 이거 외우시라고 앞선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녹감 유제층입니다. 포컬 프레임 셔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사진에 관련된 문제가 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자주 예전에 시각 디자인 그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에 있던 것들 중에 나왔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옳은 것은이죠. 플래시 사용 시 셔터 속도가 제한되고 그리고 카메라 본체 안쪽에 필름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 바로 앞에 그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중 사진 필름의 정착 처리에서 경막제 역할을 한 약품이 아닌 것은 나머지 크로뮴 명반, 칼륨 명반, 포름 알데히드 이건 다 포함이 됩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촬영하는 방법을 예전에 나온 문제인데요. 패닝 기법이라고 합니다. 흑백 사진 인화법에서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도안적인 사진을 만드는 방법. 포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강강 재료에 물체를 얹어서 거기에 만들어지는 명암을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음 중에 이제 인쇄용 잉크의 구성 요소로 볼 수 없는 것. 안료 용제 컴파운드 다 인쇄용 잉크의 구성 요소입니다. 현상 쥐약의 산화를 방지하고 현상액이 오래 가도록 하는 보항제 약품. 예전엔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는데요. 앞으로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황산 나트륨입니다. 사진 현상액이 산화하여 현상 능력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첨가하는 약재입니다. 피사계 심도에 대한 그 시험 문제는 아무래도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디지털적으로 작업하고 또 인쇄물을 만들어서 인쇄소에서 출력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사진에 대한 것들을 잘 찍어서 이미지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사계 심도에 대한 것들도 한 번씩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F16이고요. 피사계 심도는 지금 보는 것처럼 피사계 심도가 지금 예시가 보면 F1.4일 때 가운데 있는 부분만 지금 보이시잖아요. 제가 이걸 한번 플레이 시켜 볼게요. 제 출처를 밝혀놨는데 숫자가 점점점 커지면 바깥쪽까지 흐려지지 않고 전체가 다 선명하게 보이죠.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잘 선명한 거를 중심만 놔두고 주변을 뿌옇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체가 앞이든 뒤든 잘 보이는 게 피사계 심도가 깊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피사계 심도가 얕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가운데 중심만 선명하게 나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좀 이해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쇄 용지를 비도포지, 도포지로 구분할 때 도포지에 해당되는 것, 아트지입니다. 많이 아트지가 약간 광택도 있고요. 네, 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 오래 간다라던가 이런 성질이 있죠. 사진 및 인쇄 기법에 관련된 거는 조금 빨리 넘어갔습니다. 2020년 사회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 이제 3과목이라고 했던 부분 41번부터 60번까지 풀이 과정을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된 24회 하계올림픽 캐릭터 디자인을 오른 것. 네, 김현 디자이너고요. 93년 대전 엑스포 마스코트 꿈돌이도 디자인하셨습니다. 이탈리아 디자인의 특징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 절제된 양식, 좀 개성적인 부분들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디자인은. 다음 관로에 해당되는 용어로 알맞은 것. 3점 투시도법은 지평선상에 2개의 소점 내지는 소실점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시점을 지나는 수선상에 위나 아래에 정하여지는 1개의 소점과 합해 3개의 소점을 갖는 도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기능과 매체의 분류로 틀린 것은 문제 풀 때 항상 체크하셔야 될 게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는 것은 인 건지 틀린 것은 인 건지 아니면 거리가 먼 것인 거지 이걸 잘 읽으셔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항목은 설득적 기능은 포스터라던가 신문 광고, 잡지 광고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지시적 기능이나 상징적 기능, 기록적 기능도 꼭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글자를 좌우로 압축하거나 확대하는 변형을 뜻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네, 장평이죠, 장평. 컴퍼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장 용이하게 그릴 수 있는 것. 해칭선입니다. 보통 절단되어 있는 부분에 그 사이에 이렇게 빗금처럼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해칭이라고 합니다. 유겐티 스틸, 세세이션으로 불린 디자인 사조는 디자인사 나오는 비중이 그 2회 때도 좀 컸다고 수험자들한테 후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약간 덩쿨 양식이라던가 자연의 어떤 그 유기적인 현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들을 아르누보라고 합니다. 지금 그림은 알폰스 무아의 작품입니다. 축축 트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것들은 좀 정확하게 가끔 가다가 투상에 대한 이야기나 뭐 이런 그 문제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투상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는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둔각 투상이란 물체의 삼면이 투상면에 대해 각기 다른 경사를 가진다. 그리고 좌우 수직면은 투상면에 대해 등각을 이루나 평면은 다른 경사각을 가지는 것 등을 삼각 투상이라고 한다. 세 개 모두 등각인 경우를 등각 투상이라 한다. 투상도를 그림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등각 투상도는 보이는 것처럼 같은 각, 부등각은 서로 약간 각이 다르다. 부등각 투상도. 사투상은 보시는 것처럼 앞에 부분은 이렇게 딱 붙어있는 부분이 있죠. 나머지는 이렇게 돼 있고 투시투상도는 우리가 원근법을 가지고선 보통 투시를 해서 그리는 방법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광고의 성격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 기업에 관련된 이야기들, 문제가 쉽게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잘 이해하면 그 단어의 뜻이라던가 그 의미가 비슷한 것들을 찾아라. 보이는 것처럼 관계가 없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신제품 광고는 상품 광고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번 2회 때도 나온 문제인데요. 알베르티의 회화론에 설명하는 디자인 법칙은 원근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베르티의 원근법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표기가 됐고요. 네. 바우하우스 문제는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우하우스와 관련이 없는 인물은 색채 관련된 부분은 요하네스 이텐이 많이 뭐 색채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초대 바우하우스 학장이었던 월터 그로피우스, 그리고 맥컬로는 대상의 위치에 따라 눈의 움직이면 잔상이 이동되는 현상을 해서 이제 맥컬로 효과라고 유명합니다. 정확한 묘사력을 기본으로 형태를 변형해서 이펙트 있게 표현하는 방법은 데포르마시옹인데요. 데칼코마니는 흔히 이제 양쪽으로 반 접어서 물감을 이렇게 한쪽에 칠한 다음에 반 접은 다음에 물착시키고 펴면 뭐 무엇이 똑같아요처럼 나비 날개처럼 이렇게 색깔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법. 마블링은 종이나 이런 데다가 뭐 무늬를 이렇게 물감을 떨어뜨려 가지고 막 저으면 거기에 이제 약간 대리석 같은 느낌 무늬가 날 수 있도록 마블링 기법이라고 하고요. 몽타주는 잘라서 붙인다라는 것들이어서 뭐 영화 사진에서도 많이 구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디자인사 역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960년대 산업 성장으로 산업 분야의 세분화와 전문화는 디자인을 산업 사회의 독립된 분야로 분리시켜 객관적 아름다움과 절제된 양식을 추구하느라. 독일입니다. 정밀도가 굉장히 높고 표준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르누보 양식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이런 문제는 좀 잘 외우면 맞힐 수 있는데 외우지 않으면은 맞출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디자인사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시츠키, 이 사람은 러시아 구성주의 예술가입니다. 붉은색으로 백군을 강타하라, 뭐 이런 식의 포스터 디자인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19세기 후반 생활공예에서 품질과 미의 향상을 추구한 윌리엄 모리스의 디자인 개혁 운동. 무조건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미술공예 운동입니다. 합리성과 단순성으로 명쾌한 조형적 감정을 유발시키며 자연의 형태와 대조되는 것. 자연의 형태와 대조되는 것. 기하학적인 형태죠. 우리가 삼각형, 사각형, 이런 부분들의 기하학적인 형태라고 하죠. 소비자의 행동 분석을 위해 시장을 세분화하는데 주요 변수로 볼 수 없는 것. 이 문제도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라서 체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품 집단적 변수, 이게 답이고요. 나머지는 인구 통계적 변수, 사회 심리적 변수, 지리적 변수가 있습니다. 총 4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지리적 기준, 인구 통계적 기준, 사회 심리적, 특성적 기준, 그리고 구매 행동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리는 국가, 지방, 도시의 지역에 관련된 거, 인구는 나이, 성별, 가족 수, 직업 등, 그리고 사회 심리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던가 성격 이런 것들, 그리고 구매 행동적인 거는 구매 상황, 그다음에 소비자 편익,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사용자의 경험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습니다. 행복, 슬픔, 자연스러움, 화려함, 담대함 또는 그 밖의 감정이나 개념을 표현하는 그래픽적 수단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점선면 입체 중에 선이죠. 선은 어떤 운동성, 방향성, 활기참, 허약함. 가는 선은 좀 힘이 없는, 그리고 좀 두꺼운 선은 좀 힘이 센 것 같은 그런 식의 감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선입니다. 디자인 관리의 3가지 과정으로 옳은 것은 이란 문제인데요. 디자인 관리의 과정은 디자인의 계획, 디자인의 실시, 디자인의 통제 3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 중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각과 촉각에 의해 지각된다.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촉각적 지각이다. 형태의 범주에는 점, 선면, 입체가 있다. 자연 형태, 인위 형태, 현실 형태, 순수 형태 등이 있다. 정답은 2번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촉각적 지각. 촉각은 촉각인 거죠. 시각은 시각이고요.